안녕하세요. 정밀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8월 24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오전 9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아이큐어를 보겠습니다. 아이큐어. 황 대표님, 아이큐어 같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제가 아이큐어 얘기하는 것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지극히 관심 있거나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아이큐어는 최근 장세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그다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의 속도는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 보기 전에, 아이큐어를 보기 전에 종합주가지수 먼저 잠깐 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여기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3049를 찍고 지금 이렇게 반등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다음에 이 자리가 저항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저항이라서 여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죠.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단기적인 흐름은 일단은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와서 이제 내려오면은 3100을 지지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올라가게 되면 여기 저항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범위는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어갈 성질은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상방 쪽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향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3200을 향해서 조금 위쪽으로 파동을 칠 가능성은 높아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은 상승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올라오던 이 동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3중 저항이 있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여기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잠깐 이렇게라도 머물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3100을 이제 유지해 준다면 조금 올라갈 성질은 커졌다. 뭐 이런 정도의 종합주가 지수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IQ로 넘어올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분석,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도, 정보 분석만 가지고도,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끼는 게 대외적인 변수가 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내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웬만한 종목 같이 떨어졌었죠. 그런 분위기가 있고 반등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가기도 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는 또 환율에 관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환율 변화, 그다음에 국제 정세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볼 것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동안에 시장에서 IQ라는 종목이 만들어놨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IQ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먼저 볼게요. IQ 코스닥의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죠. 중형주입니다. 제조 제약 쪽에 관계되는 회사고요. 그죠? IQ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10% 올랐으니까 한 4천억 정도를 넘어간다고 보겠죠. 그죠? 4천억 정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Q가 돈은 그동안 어떻게 벌고,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는 잘 해왔는지. 자, 의약품 연구개발, 이렇게 됐죠? 뭐 화장품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재무 정보를 볼게요. 일단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액 보면 249억 그 다음에
249억, 210억, 207억, 170억. 분기 실적은 조금 이렇게 주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속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늘 기분이 잘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요거를 차트를 이렇게 월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려면 작년과 올해 작년과 올해 작년 그리고 올해 주가 탄력은 그다지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런 실적 내용들이 어떤 가시화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발목을 잡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3년 정도의 그 실적을 보면 300억 정도, 600억 정도 그리고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좀 성장세는 좀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여전히 가시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주가는 그다지 찰떡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한번 볼게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사실은 숨겨진 정보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개미 입장에서는 일일이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알려진 걸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문을 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동안 주가를 움직였던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큐, 세계 최초 도너 패치제 1조 매출 복덩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화시키느냐, 뭐냐, 실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봐보는 거죠. 근데 아이큐어, 셀트리온과 치매 치료제, 국내 독점 판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적에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이큐어가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이런 재무 정보를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죠. 한 천억 단위 정도 됐는데 여기는 1조 단위로 넘어가면 이 중에서 뭐 한 20%만 이렇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성장세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트리온이라고 회사가 워낙 그 흐름이 좋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큐 세계 최초 돈을 셀트리온 대규모 독점 계약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거 이제 좋아질 거라는 판단이 일단 서요. 그죠? 누가나 봐도. 자,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연봉을 한번 봐볼게요. 최근 한 4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웬만한 종목 같이 저점을 찍었을 때 12,000원 정도 찍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69,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장세는 못하고 좀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정부 쪽으로 보게 되면 독점 계약을 하고서 그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물이 여기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성장을 해서 수급적인 논리나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극복을 하려면 여기 5만 원대를 넘어가서 결국엔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여기를 못하게 되면 글쎄 그렇게 회천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아직은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했으니 좀 회천을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건데 5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가에 있는 저항대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5만 원과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좀 두툼하죠. 5만 5천 원 사이에 이 저항 가격대를 돌파시켜 놓고 안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5만 원과 5만 원 5천 원짜리까지 5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기는 다시 한번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됐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보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이제 5만 원과 5만 원 사이가 된다는 거죠. 지금 46,000원이니까 한 10%, 지금부터도 한 10%, 15% 정도는 일단은 공간이 있는 거죠. 위쪽에. 지금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좀 동반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거래가 터진 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또한 밑에서 내려가서 저항을 받으면 그게 안 좋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인 올해 저가는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하고 간 거죠. 여기하고 맞물리는 자리인데 그래서 요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갇혀 있다는 생각. 그러면 4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도 올해 저가였던 2021년도에 저가였던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4만 원과 4만 원과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4만 6천 원이니까 거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5만 원과 5만 원 사이를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잘못된다면 4만 원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흐름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2개의 봉이 모이면 즉 월봉이 12개가 봉이 모이면 1년은 12개의 봉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연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봉으로 넘어오면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장세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 33,000원서부터 지금 좀 전에 살폈듯이 이 4만 원 사이에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5만 5천 원과 5만 원 사이에 이렇게 공간에 저항 공간이 있고요. 가격 공간에 저항 공간이 있고 아래는 3만 3천 원까지 확대되는 4만 원까지 이렇게 위쪽에서는 이게 저항이 있고 아래쪽엔 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끼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을 이번 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하게 바꿔놓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갈 성질은 커진 거죠. 그 중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강한 저항이 있다는 거고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IQ는 우상향으로 방향을 진행을 하되 분기 실적을 보고 그죠? 장기 추세를 보게 된다 그러면 단기를 볼 게 아니고 좀 길게 본다면 이 부분 필드 자체를 극복해 나간다면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은 훨씬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과 이 지지는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쪽 열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주가를 그냥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차트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얼마든지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주가는 모르니까 이렇게 이탈을 해서 논다고 그러면 이게 저항이 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소 밀려서 저가를 다시 갱신해 줄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응의 가격 기준이 매우 중요할 건데 지금 얘는 요 4번, 5번, 6번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일단 4만 원을 이탈하고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3만 원, 3천 원까지 열면서 좀 범위가 넓은 거죠. 왜냐면 어떤 한 지점이 가격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소 파동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획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획수, 오차 범위까지 생각해 보면 이 정도까지는 가격을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4만 원과 3만 3천 원 그리고 5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만 원을 어떻게 안착이 되는지를 보고 분기 실적을 내용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은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던 거죠. 지금 가격대는 뒤를 보게 되면 좀 비싸져 있죠. 그러니까 좀 눌림을 주는 형태가 됐을 때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 거죠.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월봉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가격대 38,000원 그리고 여기 33,000원 사이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 5만 원과 그 다음에 안착해 될 5만 여기 5만 5천 원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 간격 그리고 지금 현재 얘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어놓은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틀어놓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슬쩍슬쩍 머리를 들면서 돌리기 시작하죠. 언젠간 많이 얘기되지만 황대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흐름을 바꾼 자리를 되게 중시 여기죠. 그래서 IQ는 이 공간을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극히 관심 있는 분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점 고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착을 하고 확인하고 지지하고 들어가도 괜찮고 좀 내려와줘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봐도 괜찮고 그렇다는 얘기는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눌림을 줘도 괜찮고 여기를 통과해서 차라리 지지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 개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산집해 본다면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열려있는 공간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8만 원까지도 열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양쪽에 항상 이렇게 4번, 5번의 지지대, 그 다음에 6번, 7번이 극복해야 될 가격, 그 다음에 1, 2, 3번이 최종 목표가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